불이 난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 호텔에서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합동 감식팀은 불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화재 경보가 정상적으로 작동됐는지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관공서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것은 주민을 잠재적 위협자로 간주하는 행위라는 중구의원의 발언을 두고 공무원 노조가 집단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25일부터 부산도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장마가 시작되는 일요일 다소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음력 5월 5일 단오날을 맞아 풍년을 기원하는 의례와 함께 한 해의 애군을 쫓기 위해 머리에 창포로 장식하는 등 다양한 단오 행사가 열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지난 20일 화재가 발생한 호텔에 대한 합동 감식이 실시됐습니다. 정확한 화재 발생 원인과 연소 확대는 물론 소방시설 작동 여부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건물 내부 곳곳이 시커멓게 불에 그을렸습니다. 한쪽에는 타다 남은 물건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지난 20일 화재가 발생한 호텔 지하입니다. 화재 이틀 후인 22일 국가수와 소방, 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 감식이 실시됐습니다. 감식단에 따르면 발화 지점은 지하층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 최초 발화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내부에는 가열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매트리스 이런 것도 좀 적재가 된 상태였고 다른 부분들도 가열물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해당 호텔 지하에는 스프링클러와 옥내 소화전, 자동 화재 탐지 설비 등의 소방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초기 진화에 실패해 불은 지하 2층까지 번졌고 호텔 객실층까지 연기가 퍼졌습니다. 일부 호텔 이용객들은 이런 사실을 몰랐다. 연기를 발견한 뒤에야 인지했습니다. 4층에서 조식 먹다가 연기가 나가지고 프런트에 물어봤는데 대피할 정도 아니라고 가게에서 기다리라고 해가지고 안내방송이나 사이렌도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기다리라고 했어요. 합동 감식단은 정확한 발화 요인과 불이 확산된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또 지하층 일부를 용도에 맞게 사용했는지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특히 소방설비 작동 여부와 호텔 측의 대응도 적절했는지에 대한 조사도 진행됩니다. 지하 6층에서 경보가 발생났을 경우에 지하 1층에 있는 감시재반실로 이제 수신을 주는, 그래서 감시재반실을 근무하고 있는 안전관리자가 알아서 이제 대피를 유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번 화재로 170여 명이 구조되거나 대피했고 이 과정에서 투숙객 32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소방관 3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올해 3월 중구의 한 동주민 센터에서 민원인이 공무원을 폭행한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이 같은 사건이 잇따르자 관공서마다 보디캠 같은 보호장치를 두거나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중구도 동주민센터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한 구의원이 이에 대해 주민을 잠재적인 안전 위협자로 바라보는 것이라는 발언을 하면서 공무원 노조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점심시간 중구청 앞마당에 공무원 2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중구의회 강인규 의원을 규탄하기 위해서입니다. 논란은 지난 7일 중구의회 정례회에서 진행된 강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작됐습니다. 중구는 민원인 폭행 등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세 곳의 동주민센터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 의원이 이 정책에 대해 주민들을 잠재적인 안전 위협자로 바라본다는 의미라고 발언하자 공무원 노조가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사전의 폭행을 막기 위한 안전요원 배치 취지를 왜곡하는 말이라며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여기에 더해 노조는 발언 철회와 사과를 요구하기 위해 지난 13일 강 의원을 만났지만 막말과 폭행 위협이 돌아왔다며 의원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과 요구를 하라고 요구를 했던 강인규 구의원이 아무런 응답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책임이 있는 중구에 의해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제명 등의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인규 의원은 5분 자유발언 내용에서 문제가 되거나 사과해야 할 부분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으로서 구청이 시행하는 정책을 여러 각도로 살펴봐야 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조가 벌이고 있는 일에 대하여 특별하게 대응할 이유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앞으로 중구 의원으로서의 묵묵히 중구 구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해나갈 것입니다. 향후 법률 검토를 거쳐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또한 노조도 분명히 이 사태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한편 노조는 5분 발언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와 별개로 직원 100명을 대상으로 강인규 의원 갑질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강 의원 소속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을 찾아가 당 차원의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올해 장마 25일 제주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산은 언제부터 비가 오는지 부산지방기상청 김송우 예보관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보관님. 네, 안녕하세요. 네, 당장 부산은 주말에 비 소식이 있는데 장마 영향인가요? 네, 25일 오후부터 27일 사이에 정체전선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장마철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 올해 장마 예년에 비해서 좀 늦어진 겁니까? 평년의 남부지방 장마 시작일은 6월 23일인데요. 올해 장마 시작일은 25일 전후로 예상이 되고 추후 재분석하여 확정되겠지만 평년보다 2, 3일 정도 늦게 시작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장마가 시작되기 전 그리고 장마 시작 후 시민들이 주의할 점이 있다면 알려주시죠. 네, 장마철에는 기상 정보를 꼭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장마철에 매일 비가 내리진 않겠지만 기상청에서 많은 강수량이 예보되거나 호우특보가 발표되면 상습 침수 지역이나 계곡, 하천 주변, 해안 저지대, 지하시설 등과 같이 침수될 위험이 있는 지역은 접근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반지하 등 침수 우려가 있는 세대는 하수구와 배수구가 막혀 있지 않은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고요. 또 현재 위치한 곳에 침수가 예상이 되면 안전한 곳으로 즉시 대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송호 예보관이었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먼저 금정구 백종원 국회의원 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백종원 국회의원이 금정구의 수건 금샘로 개통과 관련해 대정부 질의를 했습니다. 백 의원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교통권과 학습권이 충돌할 경우 교육부의 입장은 어떤지에 대해 질의했다고 밝혔는데요. 백 의원은 부산대가 그동안 학습권 침해를 주장해왔고 금샘로 개통은 국민의 교통권인 만큼 두 상반된 의견 사이에서 교육부가 조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기장군 정동만 국회의원 소식입니다. 지난 21일 당 차원에서 열린 산업은행 부산 이전 대책회의에 참석한 정동만 국회의원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남은 절차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그동안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국토부가 산업은행 부산 이전 공공기관 지정을 고시하기까지 노력해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으로 산업은행이 지방 이전 계획을 금융위에 제출하면 이후 균형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국토부의 최종 승인을 받게 됩니다. 다음은 해운대을 김미애 국회의원 소식입니다. 김 의원은 얼마 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예방을 위해 해운대 송수초등학교 인근 신호체계와 안전을 점검했습니다. 폐도로 인해 일부 구간이 우범화되고 통학로에는 철 구조물이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관할 행정기관이 신속하게 개선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부산 진구가 앞 서병수 의원 소식입니다. 부산 진구가 앞 서병수 의원이 학교 밖 청소년 선도와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동안 친권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학교 밖 청소년 등은 통보 대상을 명시하지 않아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개정 법률안에는 선도와 보호 조치가 필요한 청소년의 통보 대상에 청소년 복지시설장과 지원센터장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서구 동구 안병길 의원 소식입니다. 안 의원이 친환경 선박연료산업 성장 디딤돌법 개정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무역항 등에서 선박연료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자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항만관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안 의원은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친환경 선박연료 벙커링이 전국 항만에서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 국회의원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해운대 문화예술원이 음력 5월 5일 단오를 맞아 다양한 행사를 열었습니다. 해운대 문화예술원 소속 회원들은 22일 해운대 해수욕장 앞 솔밭공원에 모여 풍년을 기원하는 의례를 진행했습니다. 또 한 해의 애군을 쫓기 위해 머리에 창포로 장식하고 다가올 장마와 무더위를 무탈하게 잘 보내라는 뜻을 담은 단오부채, 단오선을 서로 선물했습니다. 예, 선생님, 부채. 이와 함께 단오의 대표적 절기 음식인 수리치와 쑥을 넣어 수레바퀴 모양으로 만든 수리치떡과 전통 청량음료인 제호탕 등을 나누며 단오를 즐겼습니다. 농사 짓는 비중이 많이 적어졌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네도 뛰고 했었는데 이런 세시 풍속이 점점 잊혀져 가는 것이 안타까워서 저희 올해 28회째입니다. 이렇게 조촐하게 저희 식구들끼리 단오를 즐기고 있습니다. 7월 재개장을 앞두고 시범 운영 중인 아쿠아 드림파크가 막바지 점검에 한창입니다. 아쿠아 드림파크는 지난해 개장 2달 만에 기계실 침수 사고로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주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에 중점을 두고 주요 시설물 복구와 보강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또 시설 관리자들에게 철저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쿠아 드림파크는 국내 최대인 27레인의 실내 수영장과 요가, 필라테스, 실내 운동시설을 갖춘 복합체육시설입니다. 기장군은 개장과 함께 정규 프로그램 신규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부산대와 부산교대가 예비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된 가운데 글로컬 대학 추진을 반대했던 부산교대 구성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부산교대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교대 구성원들은 동맹 휴업을 이어가며 충분히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며 오는 주말 열릴 전국교육대학생 연합회의를 통해 추후 일정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글로컬 대학으로 예비 지정된 대학들은 오는 9월까지 실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오는 10월 안에 15개 예비 대학 중 약 10개 대학을 글로컬 대학으로 최종 지정할 계획입니다. 6월 21일 오후 4시쯤 부산시의회 앞 도로에서 50대 남성 A씨가 분신을 시도했습니다. A씨는 주거지에서 자신의 화물차에 싣고 온 휘발유를 자신의 몸에 부은 뒤 불을 붙였습니다. 이를 목격한 경찰관이 소화기를 이용해 불을 끈 뒤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현재 A씨는 전신에 2, 3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화물차 멸실 신청 사유를 자세하게 묻는 시청 담당 공무원의 태도에 불만을 품고 분신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여느 때보다도 긴 장마가 예보된 가운데 부산시와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기업들이 풍수해보험 지원에 나섰습니다. 부산시는 이전 금융공기업으로 구성된 경제협력 네트워크와 21일 오전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금융기술 기업에서 개발한 풍수해보험 간편 가입 플랫폼을 통해 재해 위험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 3천여 세대의 풍수해보험 가입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풍수해보험은 보험료의 70%에서 90% 가까이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합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